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주요하게 전해드릴 내용은 이 좌파들의 말하는 습관 그리고 방식.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상 맞닥뜨리면은요, 이 사람들하고 반론을 제기하려고 그럴 때 탁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흘러갈 내용과 전망, 오늘 유동규의 관점에서 전적으로 유동규의 생각, 유동규의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정권 장관들이요. 네. 그랬잖아요. 이재명 지금 장관들이 대부분 뭐냐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됐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로지 향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예, 이재명의, 예, 위하여, 이재명에 의한 지금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이런 그 다음에 뭐 정말 참신한 정책, 능력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오로지 뭐냐면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요, 부존자원이나 뭐 어마어마하게 있고 나라 땅덩어리도 엄청나게 크고 뭐 이러면 뭐 사실 뭐 능력 별로 없는 놈 들어와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노동집약적 산업을 갖다가 주로 했었습니다. 예. 간의 수공업도 했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해 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원이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라는 것은 물적 자원하고 인적 자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물적 자원 거의 없습니다. 예. 물적 자원 거의 없고요. 인적 자원만 있습니다. 거의 인적 자원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적 자원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을 잘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입을 손실을 막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나라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선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나라라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백년대계의 하나입니다. 이 백년대계, 나라의 중요한 운명을 결정짓는 모든 상황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바로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쓰는 이 인적 자원은 매우 중요하죠. 게다가 장관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 이런 정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냥 대통령이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영문으로 이 사람을 도대체 선택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를 잘못하는 것이고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 모임이나 기업에서 그 사장이나 회장이 자기 업무 내용을 잘 몰라. 그리고 자기가한테 충성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자리에 앉혔어요. 고위직에 다 앉혔어요.
밑에서는 아우성이 나는데 월급 나오니까 눈치나 실실 보고 비유나 슬슬 맞추면 되나보다 하는 조직이 오래 버티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기업 말아먹지 않겠습니까? 예. 기업이 망할 것입니다. 안규백 삼형제 새로운 사건 뭐 들고 있는데 들어보셨냐고 오뚜기님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확인이 안 되면 오히려 역공이 맞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좌파들로부터 넘어오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2번, 3번, 10번을 고민해야 됩니다. 저들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 한도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있는데 팩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의문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골라야 됩니다. 저들이 있잖아요. 그 하는 내용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것저것 이제 2가지가 있어요. 2가지로 얘들이 그걸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늘 그런 식이었어요. 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집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좌파들이요. 막 뭐 이제 하잖아요. 뭐 자기들이 막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장관을 잘못 썼어. 장관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습하기 불가할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늘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전두환은 누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너는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 원래.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다시 전두환이 대통령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지금? 예? 그렇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너도 운전하면 되냐? 나도 운전하면 되냐? 정확한 이야기예요. 남 핑계 어거지를 갖다 거론해서 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요. 자기의 팩트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외통수 걸렸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안규백이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이 어떤 게 있죠? 이제 첫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안규백이 2가지가 지금 딱 걸렸어요. 딱 2가지가 이제 걸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지금 이거 이제 뭐 곧 저는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거의 뭐 드러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탈영 사건, 방위병도 탈영하는지 잘 몰랐어요. 저는 방위병이 탈영을 해? 저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방위병 탈영하는 것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방위병 탈영. 방위병이 탈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안규백 이전에는. 이거 왜냐면 탈영이 안 되는 게 출근만 하면 돼. 출근만 하면 돼. 그리고 저녁을 갖다가 어디 가서 먹어요? 집에 가서 먹습니다. 집에 가서 출퇴근해요. 방위병은. 거기에 계속 있는 게 군인이고 군인들은 거기에 뭐 전방이든 어디든 부대 잡혀 가가지고 했는데 자기 애인이 갑자기 우리 헤어져. 이제 편지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애인한테 편지가 왔네. 그래갖고 야 읽어봐. 아니 이 편지 줘봐. 해가지고 딱 했는데 선임이 분위기가 딱 읽어보더니 야 그냥 네가 읽어야 되겠다. 딱 주고 다들 읽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분위기 싸해지면서 대충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눈치를 채죠. 눈치를 채죠. 이게 뭐냐? 더 이상 너 못 기다리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아무튼 제 거 요즘에 영상이요 버퍼링도 심하고, 진짜 버퍼링도 심하고 제 영상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안 터져요. 알고리즘이 안 터져. 여러분들 버퍼링 없으세요?
근데 진짜 이 버퍼링도 심하고 이게 계속 견제가 지금 들어와요. 계속 견제가. 네? 계속 견제가 들어옵니다. 진짜 이거 참 뭐 하기 상당히 대한민국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파 유튜버들 진짜 버퍼링 엄청 많죠. 저도 그래요. 뭐 제 거 게다가 뭐 심지어는 튕겨나가갖고 갑자기 예? 예, 이거 뭐 지금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지금 장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병이 탈영을 한다는 게 출근 안 하면 탈영인데 예, 원래 나와야죠. 예, 군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출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병역의 의무거든요. 근데 출근을 안 하는데 이거 무려 7개월 일하는데 이거 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규백이 무려 7개월을 갔다가 예, 이게 지금 탈영을 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야.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전역 일자가 그러면 7개월 늦어지면은 이게 이제 1982년 뭐 그냥 83년 요때일 건데 지금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게 뭐냐면 학교에다가 자기가 이제 그 군대 간다 해가지고 이제 그 군대 가면 이제 그거를 해주잖아요. 자동으로 이제 군대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이게 그 뭐라고 그러나요? 학교 휴학 기간이죠. 휴학. 학교에서는 휴학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휴학 기간인데 나중에 다시 군대 끝났다. 소집 해제됐다. 이러면서 그거를 낸 것이 원래 국방부에서 나와야 될 그것보다도 무려 한 7, 8개월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왜냐면 지금 계속 아시다시피 네, 20몇 개월을 갔다가 지금 군에 있었는데 말하자면 저기 그 방위를 했는데 네? 이제 방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휴학했던 기간도 길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내야 되는데 아직 그 기간도 안 됐는데 먼저 학교에다가 성균관대에다가 이 서류가 들어갔다. 그러면 서류가 공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군을 갖다가 피했다. 이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소집일부터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해제일까지 이게 이제 명확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학교가 갖고 저기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또 뇌관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까도 끝이 없어. 의혹이. 예?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군사 아주 이게 정통한 사람을 해도 뭐할 바네. 그런 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게다가 공부도 안 해. 예? 국회에 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북한의 고위급 장성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북한의 고위급 장성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삼축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축 체계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우리는 다 할 수 있대 그냥. 다 할 수 있대. 삼축 체계가 뭐냐면. 예? 적어도 중고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예? 그 삼축 체계도 모릅니다. 예. 저는 군대를 안 갔지만 기본적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식도 없는 거예요. 상식도. 지금 게다가 교육부 장관 어떻습니까? 북한을 17번이나 갔어. 17번이나. 응? 북한에 17번이나 북한 전문가가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하고 어디서 중국에서 접촉한다는 신고를 하고 북한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북한 사람들인지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남한 사람들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신고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을 게다가 한국에서 뭐예요? 신고까지 하고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왕래가 자유롭게 됩니까?
그러면 북한에 중국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순방한 나라들 보면요. 북한에 아주 친한 나라들이에요. 많이 갔어요. 몽골 간 것도, 몽골도 북한하고도요,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그 몽골이 관계가 좋은데요. 이게 몽골이 어디하고도 관계냐? 예. 북한하고 우리나라 다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 북한하고 아직까지 예, 왕래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에 주로 이재명이 갔고 또 요인들이 방문합니다. 요인들이 보통 보면요.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예? 도대체 왜? 근데 이재명이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북한에다가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이화영 관련돼 가지고 뭐입니까? 이재명이 북한에 방북하는데 폼나게 방북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와 이재명을 북한에서도 막 해주네. 이래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화영은 7년 8개월 먹었죠. 예. 이재명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이화영이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갈 생각이 없는데 갈 생각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갑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과거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한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방북을 지금 하는데 지금 바라는 게 있다. 경기도에다가. 어? 그거 참 그거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영상도 있고 제가 다 거의 틀어졌으니까 다시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이 결국은 이재명 방북을 뒀다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북한에다가 끽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해요. 북한이 DMZ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까지 군사분계선부터 이게 뭐냐면 완충지역을 만들어 놓은 게 예? 완충지역을 만들어서 철책이 이게 북쪽으로 2km 그 다음에 남쪽으로 2km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155마일을 갖다가 예 이게 이제 철책이 다 쳐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 50m까지 내려왔어요. 예? 근데 안규백이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최전방 GP나 이런 데서부터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그게 이제 완충지대예요. 예? 그래서 이게 평화 이게 이제 하니까 뭐냐면 자연도 그 안에서 많이 지켜주고 있고 예, 자연들 이런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거를 갖다가 뭐 6km인가 그걸 올리겠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 거 가가지고 북한은 내려오고 거기다가 요새를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막 산단봉이나 이야기하고 자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그랬잖아요. 예. 이런 안규백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부터 자꾸 이제 뭐냐면 그 뭐 안규백 삼형제 이야기 들어보셨냐고 그러는데 지금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를 작전 쓴 걸 수도 있어요. 예, 얘들 작전 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저는 관망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뭐 생각이 들지만 뭐냐면 안규백이 문제가 많은 놈이죠. 문제가 많은 놈인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왜냐면 얘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한다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무식하게 있는 사람들을 하잖아요. 네, 무식하게 막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나중에 게다가 이제 힘없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심하게 할 거란 말이죠. 정치 체계는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죠. 적인데. 네. 방위 출신이라 그런 걸까요? 왜 단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지 이유를 알고 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64년 전에 누가 장관했죠? 순수미가 있니? 5.16 전에 내각제 때 누구신지 아세요? 내각제 때
현석호 장관이었습니다. 9대 장관, 11대 장관 했죠. 예. 근데 왜 9대 때 19일밖에 못했죠? 내용은 아세요? 그 내용까지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최초 국방부 장관 누굽니까? 우리 장관 하실 분이 최초 국방부 장관이 누군지도 모르세요? 그걸 왜 모릅니까? 삼척동자도 알지. 철기 이범석 장군이십니다. 북한의 군 지휘 체계를 아십니까? 군 지휘 체계는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죠. 적인데. 네. 국방상은 누굽니까? 통참모부장은 누굽니까? 위원장은 누굽니까? 장관님이 상대해야 할 적의 수장은 김정은입니다. 관련된 긴 영상은 아래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 자, 아무것도 몰라요. 북한의 지금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왜? 북한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건 다 냅두고 북한은 적이 아니니까 네 친척이냐 북한이? 어? 아니면 존경의 대상이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존경을 하려도 알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국방부 장관이라며. 예? 이걸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자랑이냐? 어? 아는 척을 합니다.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대강 알고 있답니다. 야, 재명아, 대강 아는 놈을 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아는 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능력 있고 우수한 거를 이야기하려면은 TV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네 자랑질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런 장관들이 똑부러진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아, 이재명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 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의혹도 있잖아요. 나오기만 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 그 국방부 장관만 그런 게 아니야. 대변인도 그래.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이런 것들을 쓰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 동영상 나왔는데요.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얘들은요. 이 좌파들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동산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주식으로 돈 벌면 부동산 사지? 주식이라는 건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부동산은 그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삽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몰라. 저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았어.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집을 사냐 이거지. 본인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자체를 못 알아듣겠어요. 왜 상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면 우리나라 그 가장 워너비는 이제 집을 사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면은 당연히 집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는 비율을 생각해 보라고요. 비율을. 네. 주식 시장에 뛰어든 개인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이 비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비율을 생각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서울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돈 번 사람이 일부만 있어도 바로바로 올라요. 대화가 잘 안 되네. 서로 막아요 그러면? 서로 막아? 집값 때문에 코스피 주식 시장이나 반도체 사이클이나 이런 걸 죽여요? 아니, 네? 말이 소리야, 안 근데 무슨 소리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실 수 있으세요? 환율 내리세요. 주가 내리세요 하면 민주당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기조 자체가 주식시장은 해도 된다. 하지만 부동산은 안 된다 하잖아요. 경제는요. 자유에 맡겨야 된다. 네. 왜 자유경제 체제에서 자유경제, 그 다음에 어떤 경쟁사회,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모두 모르냐면요. 이재명이 이 사람은 바로 손절하든지 아니면 멀리 해야 돼, 이재명이.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하고도 아주, 호텔 경제학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호텔에 예약을 하고 10만 원을 갖다가 계약금으로 보냈는데 그 10만 원을 받은 호텔 주인이 오래간만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오래간만에 돈이 들어왔겠죠. 네, 오래간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들하고 삼겹살을 사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삼겹살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겹살집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오래간만에 예, 또 1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10만 원을 가지고 통닭을 사 먹자 해가지고 통닭을 사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좀 숨 좀 쉬었습니다. 예, 제 숨소리가 욕같이 들리면 여러분들 잘못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제 말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통닭집에서 1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빚을 갚아야겠다. 호텔에다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호텔에다 가서 1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또 그 1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1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딱 순환을 하는 게 바로 호텔 경제야. 예, 돈이 돌아야 된다. 돌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도는 것 죄송합니다. 저 안 돌았고 우리 형이 돌았었죠. 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이재명이 이야기한 것도 얘는 모르는 거야, 이거를 모르는 거야. 아니, 주식이 오르는데 왜 집값이 올라요? 주식이 올랐는데 왜 집을 사요? 뭐 이런 인간하고 이야기를 해볼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까? 예? 돈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의 흐름에 대해서 뭐 가르쳐줘야 됩니까? 그럼 돈 벌어서 너는 뭐 할 건데? 한번 물어보지. 너는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네가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넌 뭐 하고 싶어? 전세나 전전하면서 살고 싶어? 월세 살고 싶어? 의리의리한 집에다가 뭐 해가지고 니들 그런 데 많이 살잖아. 집도 4채씩 가지고 있고, 국무총리가 4채씩 이재명이가 집을 갖다가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사하는 사람도 쓰지 말라고 해놓고, 이재명은 국무총리로 썼어요. 4채 있다가 팔면 되는 거야? 국무총리 하기 전에? 내가 국무총리가 된다고요? 아이고, 근데 혹시 다주택 사세요? 나중에 말라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요, 얼른 팔아버릴게요. 제가 국무총리. 웃긴다. 뭐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이 벌어지고. 그 좌파들은 팔았대잖아요. 팔았는데 뭔 문제야?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얘도 뭐예요? 예? 맥락을 몰라, 맥락을 몰라. 경자도 모르는 거고, 기본적,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재동 아시죠? 한번 보실까요? 또 무식한 소리 합니다. 우리가 기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 북한 대변인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북한을 감싸는 박지원과 김재동을 전원책이 박살내는데 북한이 만든 방사포 등을 쏘아대는 것은 비핵화로 가니까 재래식무기니까 거의 북한은 없어요. 그 6.25 한국전쟁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또 잘못 눌렀어요. 에이.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게 지금 너무 자기들이 보이니까 그걸 실험하는 거고 해외 정치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면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엄정을 얘기는요. 물정이 사무직이 있어요. 남한하고 상대 안 하고 미국과 직접 상대한다. 개방하면 자기 무덤 파는 거니까 개방 못한다. 자기 아버지 유시대로 핵관세 절대 포기 안 한다. 이 세 문칙을 김정은이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벗어난다고 믿는 사람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나는 역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3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지금 그런 거 보면 몰라서 그래요. 앙금 당하고도. 예. 그 3원칙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있잖아요. 그 3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어. 그런데 그 3원칙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이 좌파합니다. 여태까지 3원칙을 고수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하고, 옆에서 실컷, 박지원이가 어떻게든지 변명을 해보려고. 북한이 미사일 연일 쏘고 핵을 보유하고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우책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냐면 박지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변호하려고. 지금 북한은 6.25 수준입니다. 개뿔은 6.25 수준이야. 눈가리는 그냥
그쵸? 북한이요. 지금 뭐까지 만들었어요? 6.25 때 북한이 잠수함, 갖고 있었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냐? 게다가, 지금 잠수함 발사 체계, 잠수함 미사일 발사 체계까지도 보유한 게 지금 북한 아닙니까? 그리고 장사정포가 몇 킬로까지 날아가요? 70km, 처음에 30km 했다가 70km 정도 됐다가 이제는 300km까지 가는 거. 예? 우리가 말하는 거요. 그냥 장사정포, 그냥 일반포가 아니에요. 다연장 로켓포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로켓포 같이. 발사해가지고요. 거의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응?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든지 커버해야 되니까 뭐냐면, 일본하고 한국은 날로 갈수록 발전하는데, 지랄 연애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응?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응?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고각 실험까지 다 했어요, 미사일을. 어디다가요? 산 뒤에다가 주로 중요시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포로 쏠 때는 어떻게 해요? 포는 절대 산 등성 뒤에 있는 걸 맞추지를 못합니다. 각도상.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포트리스라는, 대포 쏘는, 이제 그게 유행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게임이 없어졌는데, 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포트리스라는 게임을 하는데, 어떠냐면요, 이 각도가 다 있어요. 그리고 바람 세게 하고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고수가 되면은요, 고각을 씁니다. 고각을 써가지고 하늘 높이 딱 써가지고요, 바람에다가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거, 그 기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고각 실험하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10,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를 고각으로 써가지고, 예? 뭐 700km, 이런 데 떨어뜨리고. 예. 이제 그런 걸 했잖아요. 북한에, 했는데. 포트리스 해본 사람들 알 거예요. 고각이 뭔지. 고각을 왜 쏘는지. 딱 엄폐물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탱크를 잡으려면 고각으로 쏴서 바람으로 해서 떨어뜨려서 정확하게 그 탱크를 공략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지하 벙커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 뒤에 숨었는데도 그걸 고각으로 때려가지고 거기를 갖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각 발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 거리를 줄여가지고요. 미사일 발사 거리는 최대 어디야? 10,000km를 날아가지만 고각으로 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몇백 킬로만 날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밑으로 때리는 거죠. 산 뒤에 있다고 비가 안 맞습니까? 산 뒤에 숨으면 비가 안 내립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비가 내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고각으로 써서 하늘에서 떨어지면 내려꽂는 거는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실험하는 북한에다 대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 무슨 정말 개돼지로 하는 거죠. 개돼지로. 예? 그러니까 아까 좌파들이 그 정도 수준 애들은 북한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래 북한 애들 못 사는 거 알지. 그러니까 무기도 아주 그냥 없구나. 이런 머저리 같은 애들은 그 말이 설득력 있어서 좌파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우리 국민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거를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정보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사람이 주로 이제 좌파를 합니다. 무슨 시스템으로 보냈냐고! 서영교하고 더한 사람이 위원장이 됐네? 그 시장님, 네. 자료 제출했어요? 네, 제출한 걸로 보고 봤습니다. 뭘 한 거로 알고 있어? 누가 국회 시스템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우리 행정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자료 제출한 사람? 단장님 일로 나와보세요! 왜 자꾸 반말에 고함을 질러요? 위원장이 뭔데요? 무슨 시스템으로 보냈어? 현재 사무실 연락을 해서 오전에 시스템 무슨 시스템으로 보내냐고! 국회에 가는 시스템으로 자료를 전달한 걸로 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행정실로 안 보내고 메일로 보냈다고 이렇게 잡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것 좀 보세요. 좀 확인해 보니까요. 행정실로도 자료를 보냈답니다. 그 행정실 받았어? 근데 왜 안 깔아? 뭐? 언제 뵙겠어요? 행정실에서 받아놓고 자료를 안 넘겨준 거네요. 갑질 좀 적당히 해라, 진짜. 지들한테 조그마한 권력만 생겨도 이런 갑질을 해대고 지가 모르는 거야. 행정실로 보냈는데 그 비서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걸 잘못 처리한 거예요. 근데 행정실로 보내놨는데 왜 딴 데로 보냈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응?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지가 확인을 제대로 해보든가. 지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놈. 이런 놈이 대한민국 국회에 있고 위원장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무식한 작자가, 그러니까 무식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만 해도 무식한 게 아니라 예의 범절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놈이 정말 무식한 놈인 겁니다.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집에 가면 자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TV 나오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족은 다 안단 말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입으로 매를 맞고 있고 입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내 아버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민주화! 민주화! 외쳤다며! 니들이 도대체 외친 민주는 도대체 뭐냐? 권력 잡기 위한 수단이 민주화였냐? 어? 민주화 운동도 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민주화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니들이 마치 뭔가를 민주화를 갖다 위해서 뛴 것처럼 했으면 최대로 인간이라도 되든가. 공부도 한지 안 한 새끼들이 이런 양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런 놈들이 바로 좌파의 본성입니다.